KBS 대전 생생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화요일 KBS 대전 생생뉴스 방석준입니다.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를 선택했습니다. 목숨을 함께하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몸 하나에 머리가 두 개인 상상의 새인데 한쪽 머리는 밤에 다른 머리는 낮에 일어납니다. 어느 한쪽이 없어지면 자기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만 사실 두 머리는 한 몸을 공유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한 머리가 질투를 느껴 다른 한 머리를 죽이기 위해 독을 먹으면 결국 두 머리 모두 죽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좌우 진영 논리로 갈라져 대단히 심각한 이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공명이라는 말에는 쓰는 한자에 따라 다른 뜻도 있습니다. 함께 공에 울명자를 쓰면 남의 행동이나 사상 등에 깊이 동감해 함께 하려는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 됩니다. 두 머리가 부디 대승적으로 한마음이 돼 화합과 번영의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먼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경북 영천에서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중증 응급 환자 우선 치료를 위한 가까운 권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런데 대전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충남대학교 병원의 경우 경증 환자가 많다 보니 자칫 중증 환자의 골든타임까지 놓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 목적의 사회적 기업이 여전히 사회적 편견 속에 활로 찾기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대한 옥석 구분 없이 공공기관마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를 외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대폭 확대한 가운데 대전 지역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올 들어 아산 지역의 외국인 주택 매수 금액이 3년 전보다 8배나 급증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아산과 인접한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과 대기업 투자 발표가 주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대전지검 형사부는 사용할 수 없는 가상화폐 200여 원어치를 판매한 대전 모그룹 회장 58살 A씨 등 그룹 관계자 4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황운하 대전경찰청이 의원 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민감용 경찰청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잠정 합의한 데 대해 한국당이 세종시 분구가 무산될 수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전국에서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극단적 선택 원인으로 생계 혼란이 많다는 점인데 아산시가 이 같은 문제를 줄이기 위해 연이율 29%의 적금을 내놔 주목됩니다. 대전시티즌을 운영하게 될 새 재단 이사장으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은 황선홍 전 FC 서울 감독이 물망에 오르면서 구단 윤곽이 잡히고 있는데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 간의 구단 매각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뉴스브리핑 순서입니다. KBS 대전 보도국의 송민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 기자, 지난 주말에 경북에서 이른바 블랙아이스로 7명이 숨지고 30여 명이 다치는 큰 교통사고가 났었죠. 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우리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이 가장 필요한 게 중증 응급 환자를 치료할 권역응급의료센터인데 대전의 경우에 병상이 없는 경우가 다반사라고요. 네, 이제 말이 좀 어려워졌는데요. 옛날 말로 응급실이라고 하죠. 네. 이 대전 충남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충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보면요. 이 대기실부터 이미 초만원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응급실 내부도 접수를 마친 대기 환자들이 이렇게 발리딜 틈 없이 많을 정도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최근 석 달 동안 병상 이용률을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3달, 즉 91일 가운데 82일이 100%를 넘겼고요. 이 3달 중에 한 달은 환자가 병상보다 150%나 많았습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권역 응급의료센터가 포화 상태에 놓이면서 진짜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점인데요. 실제 지난달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변 병원의 응급실이 모두 포화 상태여서 이 장파열 응급 환자가 훨씬 거리가 먼 충북대병원까지 이송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취재진이 대전 119 종합상황실에 물어봤는데요. 이 대전 지역 대형 종합병원들의 경우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도 풀베드, 그러니까 이 병상이 다 차서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면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렇겠죠. 이런 문제는 사실 가벼운 증상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이잖아요. 이들을 좀 선별하면 안 되나요? 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병원 측은 경증과 중증 환자를 나눈 이 선별 권한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이 환자를 선별할 경우에 진료 거부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이 때문에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이 응급실은 오직 응급 환자를 위해 준비된 시설인데도 이 가벼운 환자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자원이 분산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대전 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환자 10만 7천 명 가운데 이 70%가 넘는 7만 7천 명은 경증 환자였는데요. 네. 이 촌각을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 진료가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네. 70% 이상이 경증 응급 환자였다. 정말 필요한 응급 환자들이 이용할 수 없는 응급센터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죠. 이거 개선책이 나와야겠습니다. 네. 대전 지역 아파트 값이 들썩인다는 소식이 요즘 자주 전해드리는데 이 충남 아산 부동산 시장도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는데 네. 특히 이 외국인들이 집을 막 사들이고 있다고요. 네, 저희 취재진이 경기도 평택과 인접한 아산시 둔포면의 한 주택건설 현장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이 한 채에 7억 정도 하는 주택 45채가 불과 6달 만에 모두 완판됐다고 합니다. 네. 이 7억 원 정도면 시골에서 그 아산 지역에서는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요. 그렇죠. 이 주한미군의 평택이전과 맞물려서 미국인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신이 난 건설업체가 35채를 추가로 건축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준공과 동시에 분양이 완료될 것 같다. 업체 측은 이런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둔포면 외에도 은봉과 영인, 탕정명 등에서도 이 중국인들의 아파트와 상가 매입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 통계를 봐도 외국인들이 아산에서 주택을 산 건 지난 2016년에 105채, 47억 원어치에 불과했거든요. 그런데 네. 올해는 벌써 249채, 388억 원어치로 매수 금액으로는 3년 사이에 8배나 급증했습니다. 네. 앞서 미국인들은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주택을 사는 거죠?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겁니까? 네, 이 부동산 관계자들 말이요. 이 삼성이 지난 10월에 이 아산 탕정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산업 육성을 위해서 1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잖아요. 이 발표 이후에 거래가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게 이 외국인들에 이어서 내국인들까지 거래 문의를 꾸준히 주고 있고요. 그래서 또 도심 주변 지역의 지가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삼성의 투자가 워낙 대형 호재이고 또 아산 지역 인구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외국인들까지 이러니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지역에서도 점점 멀어지겠군요. 예, 하나은행그룹이 프로축구 대전 시티즌의 새 주인이 된다. 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시티즌을 운영하게 될 새 재단 이사장으로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내정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 대전 시티즌의 새 사장격에 이 허정무 전 국가대표 감독이 내정됐습니다. 허정 감독은 현재 한국 프로축구연맹 부총재이기도 한데요. 저희 기자가 하나금융그룹 관계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이 대전 시티즌 운영 주체가 될 독립재단 이사장으로 허정무 부총재를 내정했다. 그리고 대전시의
재단 등기도 이미 마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이 프로축구단 새 사령탑에는 황선홍 전 FC 서울 감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이 시티즌도 선수단이 한 40여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이 가운데 절반 정도에게 계약 연장 불가 또 조기 계약 해지 이렇게 통보를 해서 새 판 짜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장, 감독, 새 판 짜기가 이렇게 서서히 준비가 되면서 이 세 팀에서 허정무, 황선홍 콤비가 진짜 실현이 될지 실현된다면 축구특별시 대전의 옛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구단 윤곽은 잡혀가는 것 같은데 그 대전시와 하나금융그룹 간의 구단 매각 협상 이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지부진한 내각 협상 때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상황인데요. 이 대전시와 하나금융 측은 협상 3주가 지났지만 경기장 사용 권한에 대한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당초 목표였던 올해 안에 본계약 체결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해 안에 본계약을 마친다고 해도 내년 3월에 시작되는 리그까지 감독도 선임해야 되고요. 선수도 영입해야 되고 전지훈련도 치러야 되고 이렇게 일정이 엄청 빠듯하거든요. 이 본계약이 틀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지만 이 시티즌이 하루빨리 새 판 짜기를 통해서 지역민에게 활력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간절합니다. 네. 올해 안에 결론이 나길 바랍니다. 이 밖에 밤사이 사건 사고 있었나요? 네, 비교적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송민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생생정보입니다. 대전시 주택청약에서 거주자 우선 공급 대상 거주기간이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서구와 유성구에 한정됐던 적용지역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환경단체의 반발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대전 갑천 호수공원 조성 사업이 최종 계획안 마련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건의사항을 접수합니다. 날씨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10에서 20mm 사이로 밤에도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대전 6도 등 3도에서 13도 분포로 보였고 낮 최고 기온은 대전 12도, 세종, 천안 11도 등 10도에서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까지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내려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정보였습니다. 생생한 뉴스, 깊이 있는 이슈 분석. 여러분은 지금 방석준 앵커와 함께하는 KBS 대전 생생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120일간의 선거전에 돌입이 됩니다. 총선 예비 후보자들은 후보 등록 뒤에 직접 명함을 배포하고 사무소를 차려 플래카드도 걸 수 있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선거법 개정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일부 정당들은 공천룰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비 후보들의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생생 인터뷰에서는 21대 총선의 본격 선거운동 시작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최호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시간 굉장히 오랜만에 인터뷰 하시게 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내년 4월에 치러지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면 이제 명함을 돌리는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해지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는 이 총선이 치러지는 날에 120일 전인 17일부터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 사이에 신청과 등록을 마쳐야 되는데요. 네. 이 예비 후보자 등록은 이제 기타금이 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을 납부하고 가족관계 그리고 이제 공직 사직 증명서, 네. 또 전과 기록,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동시에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비 후보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선거사무소를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또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를 할 수가 있고
또 보면 이렇게 어깨띠 두르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제 표시물 착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있어야지 선거를 치르는데 네. 후원에 설립해서 이제 1억 5천까지 후원금을 모금이 이제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그 예비 후보자 등록제는 원래 취지가 이제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2004년 17대 총선 때부터 처음 도입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이제 120일간의 선거운동이 시작이 된 건데 네. 교수님 이번 21대 총선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뭐 매 선거마다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20대 국회가 사실 그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무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구성되자마자 탄핵 정국이 시작되면서 많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특히 야당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내 그 탄핵 후폭풍을 감내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매 건건마다 이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로 누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좀 판가름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누가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신영달만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선택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요즘 경기가 참 어렵다고 말들 하는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는지 누가 책임인지를 저는 판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누가 충청권의 마음을 잡느냐. 지금 이제 충청권은 총 27석이거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더불어민주당이 15석이고 한국당이 12석입니다. 예. 항상 이 지역에서 많은 의석을 가지고 하고 있는 쪽에서 이제 대선 승리가 있었다고 봤을 때 이번 선거는 다음 대선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20번 국회의원들을 뽑아왔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젠 국민들도 많은 경험이 축적이 돼 있으니까 이제 21번째부터는 정말 선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예. 예.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중간평가 또 대선의 전초전으로 그 각 당에서는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집권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이제 중간평가의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또 선거 결과가 이 경제 방향이라든지 대북 관계 또 주변 국가의 외교 등 모든 문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번 정말 그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그 우리 지역으로 좁혀보면은 지금 대전 충남 혁신도시가 지금 이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과 그다음에 이제 또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문제인데 각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충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노력하고 또 아마 공약하는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번 선거가 기회이다 이렇게 보고 네. 정말 탄탄하게 지역에서 준비를 해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것은 얻어낼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선의 전초전인데 사실 지금까지는 어느 누구도 대선 후보라고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대선 그러니까 총선 결과에 따라서 네. 제가 볼 때는 대선 모드로 급전환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누가 어느 지역에 출마해서 살아남았는지, 누가 총선에서 의미 있는 패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대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인 만큼 각 당은 이젠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텐데 문제는 이 여야의 대치로 아직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향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현재 국회 상황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오리무중이죠. 네. 사실 이제 법적으로는 선거일을 1년 전까지 이 선거법 개정을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난 4월에 끝냈어야 할 선거법 개정이
아직도 첫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는데요. 앞으로 내년 2월 26일 날이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 때고요. 그다음에 네. 3월 26일 날이 이제 후보자 등록이고 4월 15일 날이 투표 당일인데요. 늦어도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 전까지는 선거구 획정을 끝내야 되는데 통상 이 획정 작업에 한 2달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은 선거법 개정은 늦어도 1월 초까지는 끝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그 원안을 놓고 아마 표결로 가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해봅니다. 예. 사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정치 신인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은 개시가 됐지만 참 굉장히 어려운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이 우리 한국 전체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지적이 많죠. 요즘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아마 국회에서는 내심 여유를 가질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4년 전에 20대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이 선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3월 초에 이루어진 전례가 있거든요. 네. 사실 그러니까 현직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을 지금 오래 끌면 끌수록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진들이 그만큼 얼굴을 내밀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노리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게임의 룰은 선수가 아닌 정말 전문가들이 바꿀 수 있도록 좀 국회법을 만들어 줘야지만이 이런 그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선거법이 개정이 되더라도 그 지역구 수가 크게 줄어들 경우에는 또 시도별 의원 정수를 정하는 작업이 지역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이게 최종 합의까지 난관이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되죠? 어떻습니까? 그럼요. 이제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지역이 없어지느냐 살아남느냐. 네. 현역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그 지역구 225석 그리고 비례대표가 75석으로 만약에 이것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3군데 지역구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통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이제 유성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이 지금 2개의 선거구가 한 곳으로 합쳐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겠습니까?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지역마다 유불리를 따져서 전쟁터가 일어나지 않을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예. 그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지역 정치권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이 내년 21대 총선에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이 이제 충청권이에요. 예. 왜냐면 항상 이제 우리는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이 지역에서 이겨야지만이 다음 대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이제 충청권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 다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나 국회의장 갈 거야, 나 네. 원내대표 갈 거야, 이런 네. 얘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초선 의원들 초선 도전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신들이 해놓은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봤을 때는 이 신구간의 치열한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고 네. 또 그런 와중 속에서 우리 충청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충청에 필요한 그런 공약들을 개발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또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는 아마 그런 노력들이 지역에서는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충청권의 21대 총선 전망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충청권의 선택은 저는 항상 옳았다, 현명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지역의 특성상 아마 이번 선거에서도 제가 볼 때는 투표일이 4월 15일이니까 네. 4월 12일쯤 아마 결정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누구도 어떤 결과도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는 그 심리를 이용해서 정말 우리 지역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든지 예. 또 세종국회의사당 건설 등 지역의 현안 사업이 공약화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지혜를 발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요 현안의 총선 공약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1대 총선의 본격 선거운동 시작과 총선 전망에 대해 배재대 행정학과 최호택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조간 브리핑입니다. 대전 일부는 15억 넘는 아파트 대출 금지, 종부세 인상도, 충청투데이는 칼 빼든 정부, 대전 세종 희비란 제목들을 각각 달고 앞으로 세종에서는 15억 원이 넘는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전했습니다. KBS 대전 생생뉴스 기술의 송한, 구성 조미연, 제작과 진행의 방석준이었습니다. 12월 17일 화요일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